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신도심 거리 문화공연이 내일 개막합니다. 여수 문화거리와 웅천상가, 선수체육공원 등 5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한편 지난해 신도심 거리 문화공연 관람객은 3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연 참여자도 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중마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무지개 다리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합니다. 광양시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하나로 다음 달까지 모두 20억 원을 들여 무지개 다리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무지개 다리에 경관 조명 설치가 완료되면 빛의 향연을 주제로 평일에는 3회, 휴일에는 5회씩 5분간 야간 조명쇼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당초 계약보다 1년 동안 2배 이상 많이 빠져나간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수의 한 휴대전화 사용자는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휴대전화를 구입한 배모 씨. 배 씨는 판매점 직원이 권유한 휴대전화 렌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4개월로 쪼개진 할부금을 1년 동안 납부하고 나면 1년 뒤에는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1년치의 할부금을 면제받는 상품이었습니다. 배 씨는 1년 뒤인 지난 2017년 쓰던 기기를 반납하고 새 기기를 구매했지만 면제되어야 할 나머지 1년치의 할부금은 여전히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판매점 직원은 곧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하며 한 달 넘게 시간을 끌었고 참다 못한 배 씨는 해당 매장을 찾았습니다. 담당했던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황. 합의서랑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A3 용지에 한 2-3장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판매점은 퇴사한 직원 개인의 문제라며 회사 차원에서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부모팀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변호사 통해서.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회사니까 와서 이제 직원하고 계약을 하긴 했지만 애매하기는 해요, 저희도. 배 씨는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직원한테 가서 휴대폰을 구매한 건 아닌데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배 씨는 해당 직원과 판매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야당과 무소속 예비후보들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창용, 무소속 윤병철, 양효석, 손은모 예비후보 등 4명은 모임을 갖고 오는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토론회와 여론조사,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허석 예비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가 참여하는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정책연대를 강화하는 등 지지세 확장에 나섰습니다. 장서궁 예비후보는 어제 서울에서 지역별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전남에서 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성 예비후보도 어제 도교육청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자문단을 출범하고 지역별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복지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이 1차 공천 확정자를 발표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은 중앙당 의결로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기초의원 후보 등 모두 13명을 확정했다며 오는 14일 2차 공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경우 전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 등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호남권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는데요.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가 끝나면 선체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 활용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체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 보고서입니다. 원형 보존과 일부 보존, 상징물 활용 등 크게 3가지 선체 보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원형 보존은 추모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공간은 많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거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객실과 선수부 일부 보존은 상대적으로 거치 공간 확보는 용이하지만 선체 훼손이 문제입니다. 프로펠러나 닷 등 상징물만 활용하는 방안은 사업비는 적게 들지만 추모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세월호 선체 보존 장소도 중요합니다. 5곳이 후보지인데 진도와 목포는 참사 발생과 수습 장소란 점에서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안산은 희생자 대부분이 단원고 학생이었다는 점, 인천과 제주는 세월호 출항지와 도착지란 점이 고려됐습니다. 선체 보존 장소 후보 지역의 관심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 여부입니다. 선체 보존 방식에 따라 최대 21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까지 연간 운영비가 들기 때문입니다. 선체를 갖다 놓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원 없이도 우리가 해서 우리 군 예산으로 해야 된다. 선조위는 최종 용역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선체 활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등등을 종합해서 그리고 가족협의회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저희 선체조사위 내부와는 세월호 원형 보존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론은 7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화양면에 들어선 항로표지 시설 시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출근길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도 안개로 인해서 이처럼 온통 뿌연 모습이고요. 가시거리도 3km로 맑은 날에 5분의 1 수준도 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밖에 서쪽 지방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도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따갑게 비추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5도 등으로 동쪽 지방 곳곳은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서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까지 확대가 되겠고요. 특히 남부 지방에는 흠뻑 내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일시적으로 선선해지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부터는 햇살이 비추면서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은 옅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뿌연 모습이고요. 수도권과 충청, 영남 일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지만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2.4도, 강릉은 18.6도, 전주 10.7도, 부산은 14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광주 25도, 안동 25도, 강릉은 2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낮 기온도 더욱더 올라서 낮 동안에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